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후 4시 순서는 헌법재판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선고 도대체 언제 할까요? 이 소식 시민사회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언제 한다고 아직까지 안 밝혔죠? 네, 오후 3시부터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평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1시간 정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대 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발표를 하든 아니면 발표하지 않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취재기자가 실시간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평의가 진행 중이다. 평의를 마치면 공지하겠다. 이렇게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평의가 끝나면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평의를 마치면 평의가 끝나는 시점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공개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사실 결정 선고일이 언제냐 뭐 관심은 많이 있는데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늦어도 13일 아니겠느냐. 네. 다음 주 월요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인 13일 이전에는 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전망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월 25일 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는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게 헌재 소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시에 재판관들이 모두 다 이제 동의했던 발언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월 13일은 일종의 헌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 13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그렇다면 10일이냐 13일이냐 두 개의 날짜가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헌재가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오늘 발표를 한다면 10일 날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아니면 13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뭐 내일 또 10일 주말에는 선고 내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러면 9일, 10일, 13일인데 하루 남겨두고 발표를 한다는 거는 헌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날보다는 이제 이틀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다면 10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전망하고 오늘 있습니다. 발표하면 10일, 네. 오늘 발표가 안 된다면 1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하루 전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원칙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는 한 사흘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예산 심판 발표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때가 예외적으로 이틀 전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틀 전, 오늘 10일이라면 이제 바로 이틀 전이잖아요. 오늘까지도 아마 발표가 난다면 10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통상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렇죠. 선고를 하고 이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렇죠.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큰 네.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날짜를 언제 우리가 선고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하는데 보통은 사흘 전에 했다. 그렇죠.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고 한다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이틀 전에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전에도 선고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 금요일 오전에? 네네. 근데 한 번의 예외가 더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2.12.5.18 특별법 위헌 심판 소원 때는 그 전날 저녁에 내일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주영진 앵커가 이제 특종했던 바로 그 기사. 뭐 그 얘기까지 제가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예외가 있었다는 걸 이한석 기자에게 말씀드리니까 취재할 때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맞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 시점은 사실 평의에서 갑론을박하는 시기는 상당히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 보통 흐름이 그렇습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진다라는 거는 초고가 나왔고 초고를 갖고 헌재 재판관들이 한번 둘러본 다음에 초고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동의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원래 기자들이 예상했던 게 어제였던 이유가 사흘 전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제 평의가 짧게 끝났잖아요. 추정컨대 어제 결정문 초고가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이 둘러보다가 일부 이견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 잘못 반영됐다든지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밖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한석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는 뭐 결정 선고 언제 할지 헌법재판소 발표를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결정 선고하는 날 네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가 가능합니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발표 때 또 이제 오늘까지 이번에 12일 또는 13일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공급 온 국민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공개할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부분은 없는데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오후 5시에 끝났는데 그 전에 선고일이 발표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계속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석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그 이한석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생중계를 허용한 적이 4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일 때 생중계를 허용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결정 선고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든지 아니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정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론, 이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방금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의 이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형 정독수의 재판관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알아야!